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임경리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국가공무원 휴직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계셨죠?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정보기시라서 그런데 저도 그렇고 팀장님 의상이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러게요. 네, 참 우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질병휴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은근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민원인들의 문의량도 질병휴직이 육아휴직에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즉,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그 질병휴직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1년 더 연장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질병휴직은 최대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요.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부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좀 특수한 질병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병휴직은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되나요?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 휴직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휴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진단서를 제출 시에는 기간 명시가 꼭 해야 한다고. 근데 난임 휴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기간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난임휴직 같은 것은 임신이 되어야 치료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치료 기간이 꼭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권자가 적절한 질병휴직 기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겠죠. 네,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요. 그 공무상 질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질병휴직은 그럼 그 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나요? 아니요. 질병휴직하면 1년간은 봉급의 70%가 지급되고 1년이 초과되면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연봉 적용자는 각각 60%, 40%고요.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제가 소방직이라 주위에서 공무상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네, 앞서 공무상 원인으로 한 질병, 부상에 대해서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즉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공무상 질병휴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공무상 원인에 따른 질병, 부상의 요양급여 지급 기간을 의미하지만 질병휴직은 부상,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곤란한지가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저처럼 이제 골골거리면서도 업무 수행은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즉, 요양 승인 기간도 휴직 기간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되겠지만 휴직 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외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양 승인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휴직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많이 어려운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그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한 번만 받으면 이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때나 승인 받을 때 따로 두 번, 세 번은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은 2021년 12월 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경우에는 요양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는 시점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 개정 시 부칙 경과 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2021년 12월 9일에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과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받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2년 더 공무상 질병휴직을 해야 할 때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 21년 12월 9일 당시에 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 중이었다면 그 후에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인 요양 승인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휴직을 3년을 했는데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해서 더 연장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그러니까 총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 공무상 요양 승인이 심사 과정이 있어서인지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선 질병휴직을 하고 후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으면 소급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무 예규에 따라서 공무상 병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보통 저희가 아플 경우에 병가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그럼 병가를 사용한 후에 나중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을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임용 시기는 소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7 제6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병가 기간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무상 요양 승인 전에 질병휴직을 했는지 일반 병가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질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공무상 질병휴직이나 공무상 병가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직하자마자 다시 동일한 병으로 질병휴직이 불가능한 건가요? 임용권자는 진단서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만약 복직하자마자 동일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명하게 된다면 앞서 복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겠죠. 복직해서 근무를 상당 기간 지속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질병휴직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질병휴직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유학휴직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혹시 유학휴직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을 이제 제 아내가 해양 경찰인데 아내도 이제 러시아 경력 채용으로 해양 경찰이 됐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 유학휴직을 한번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어 특기자시라니 멋집니다. 유학휴직은 3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둘째, 어학 연수를 하거나, 셋째로는 국외훈련 종료 후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간은 3년 이내이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외국에 나가면 집도 구해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학교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딱 이 학위 과정 동안만 휴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 이상의 과정은 준비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앞뒤에 각각 1주 범위의 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이 외국에서 지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요즘같이 환율이 오르는 시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학휴직을 하면 2년 이내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있어요. 연봉 적용자는 40%고요. 다만 유학을 몇 번 가더라도 총 재직 기간 중 2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설 어학원에서도 유학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유학휴직 기관은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 과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의 어학당처럼 그렇게 외국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 그 과정을 밟으면 되겠네요. 근데 국외훈련 간 사람이 어학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유학휴직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인재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동안 유학휴직이 가능한데 어학학습 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얼른 복직하셔서 국외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하셔야겠죠?
사실 저는 유아휴직에 해당하는 학위를 딴다거나 어학 공부에는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 제가 소방직이다 보니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관련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일하랴 애들 보랴 시간이 나질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휴직은 없을까요? 고객님, 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휴직이라고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기개발 휴직이라고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자기 개발을 위해 학습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자기개발 휴직을 한번 사용을 했고 이제 또 추가로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자기개발 휴직을 또 추가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기개발 휴직하시고 복직한 다음 10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원에 가고 싶다 이럴 때는 휴직이 가능한가요? 그 자기개발 휴직은 1년이라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연수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연수휴직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기간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도 많이 이제 다니려고 하던데 그럼 이런 대학교들은 이제 연수휴직이 불가능한 건가 보네요. 예, 그런 유형의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이고요. 업무 시간 외에 본인이 조정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연수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팀장님 설명 덕분에 휴직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휴직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엄지호 팀장님, 김경진 소방이님, 문성준 경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